진료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너무 튀어나왔는데 혹시 보톡스 맞으면 안 되냐고요. 정확한 진단하에 하는 보톡스 자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근육 쪽에 하는 보톡스의 경우는 부작용이 아예 없다 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팬 여러분, 팬랩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보톡스 아시죠? 보톡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근육이 줄어들게 합니다. 많은 경우 턱이나 주름 있는 곳에다가 하죠. 근데 이렇게 승모근이나 종아리 쪽에도 심미적인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경추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사경이나 어깨가 크게 비대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용적인 목적으로 승모근이나 혹은 종아리 쪽에 맞게 되죠. 여성분들이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본인은 승모근이 이렇게 솟아 보여서 너무 보기 싫다, 혹은 종아리 쪽에 알이 크면 안 예뻐 보인다 라는 이유로 시술을 받고 오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나는 꼭 해야겠다 라는 분들은 부작용이라도 제대로 알고서 시술 받으셔야 합니다. 보톡스는 왠지 성형에 비해서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설사 부작용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되돌아오니까 부담도 없을 것 같다 라고 합니다. 크게 부작용 몇 개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상작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승모근이나 종아리가 보기 싫어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 보톡스가 근육의 말초신경에 작용해서 근육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데요. 먼저 승모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어깨와 팔을 지탱해주고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기능과 견갑골을 회전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사각근이나 견갑거근 등이 더 무리를 하게 되면서 뻣뻣해지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지식인에서 퍼온 건데요, 이렇게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종아리는 크게 가자미근, 비복근으로 나뉩니다. 비복근이 보통 종아리의 알이라고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쪽에 보톡스를 맞습니다. 근데 비복근이 줄어들게 돼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자미근이 그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가자미근이 더욱더 부각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모양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죠. 보톡스 시술은 약물을 이용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술 후에 개개인의 근육의 형태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매우 많은 케이스들 중에 일부기 때문에 내 귀에는 잘 들리지 않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7년 대한재활의학과 의사의 추계학술대회에서 경직과 미용에 쓰이는 고용량 보톡스 시술의 주의점에 대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승모근 같은 경우는 목이나 어깨가 더 뻣뻣해지는 불편감이 나올 수도 있고, 종아리 보톡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모양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오거나 울퉁불퉁하게 이상한 모양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아리는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있는데 이 모양이 불균형하게 되면 이상해 보이는 거죠. 대부분의 보톡스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아리 부에서는 꽤 오랜 시간 유지되기 때문에 종아리 보톡스의 부작용으로 울퉁불퉁해진 경우는 다시 정상적인 모양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원치 않는 다른 근육, 즉 가자미근의 보상 발달의 경우도 우려해 볼 수 있죠.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보톡스 이후에 전신 무력감이나 전신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종아리 알통은 오직 근육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워낙 부피도 크기 때문에 보톡스로 축소를 하려면 근육 한 덩어리에 500유닛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 보톡스를 한 번에 500유닛 이상으로 시술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을 200유닛씩 놓는다고 합니다. 욕심 때문에 500유닛 이상을 맞게 되면 이런 전신 무력감이나 전신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종아리에 한한 부작용으로는 붓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들이 정맥을 수축을 해줘서 아래쪽의 혈액들을 심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쪽에 보톡스를 맞아서 근육이 작아지게 되면 혈액순환이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종아리 쪽이 계속 붓는다 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는 보톡스의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보톡스에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할 분들입니다. 본인은 아무리 맞고 싶어도 의사분이 추천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너무 말라서 피하 지방이 거의 없고 근육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술하고 난 다음에 시술 부위가 울퉁불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를 안 맞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지방이 있어야 근육이 울퉁불퉁해지더라도 커버가 되는데 너무 마른 분들은 그냥 그대로 다 노출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량은 너무 적은데 지방층이 과다한 경우, 이런 경우도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 보톡스는 근육에 작용해서 효과를 낸다고 했죠. 이런 분들은 근육을 작게 해도 지방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효과가 그다지 없을 수밖에 없죠. 승모근 쪽이라면 모를까 굵은 종아리는 근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층이나 부종에 의해서 두꺼운 경우도 있거든요. 지방층이 두꺼운 분들은 보톡스보다는 전체적인 체중을 먼저 줄여주셔야 됩니다. 종아리 피부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봤을 때 울퉁불퉁한 셀룰라이트가 두껍게 잡힌다면 지방층이 과다한 경우입니다. 보톡스로 그다지 효과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오늘은 보톡스를 근육에 맞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보톡스는 스테로이드, 페니실린 등등과 더불어서 인류의 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약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 너무 튀어나왔는데 혹시 보톡스 맞으면 안 되냐고요. 정확한 진단하에 하는 보톡스 자체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근육 쪽에 하는 보톡스의 경우는 부작용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드라마틱한 미용 효과를 얻으려고 욕심을 크게 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펜랩이었습니다.